누가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인가?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매우 큰 기대와 흥분 속에 살았죠.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 회담을 지켜봤습니까?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7일에서 28일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2차 열렸을 때 우리는 거기에 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타고 온 기차를 다시 몸을 싣고 60시간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통일이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북미 정상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는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단 과정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갈라놓고 남북을 분단시켰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45년 8월 11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소련군이 무력 남침을 계속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북한에 있었던 에이전트들이 미국의 본국에 연락을 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걸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보고 있던 러스크 대령과 본스텔 대령 두 사람이 헐 장군에게 보고해가지고 번스 장관을 통해가지고 소련에 통보하기를 38선 남쪽으로 내려오지 마라 해서 38선 분단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또 미국도 대답하지 않고 우리 정부도 여태까지 그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8월 11일이 아니라 45년 7월 24일, 25일 날 있었던 포스담 회담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표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늦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남북의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강대국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입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남한 정부는 미국에 의한, 북한은 소련에 의한 지도를 받으면서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공산국가가 되고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76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소련이 91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연방공국이 해체되었다고 하지만은 16,0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금은 1,500개라고 하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는 서쪽에다가 핵무기를 놔두지 않고 동쪽에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핵폭탄을. 우리 바로 머리 위에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르스크에 연결되는 연해주 지역에다가 수천 개를 두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의 가상 적국은 미국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 동쪽 지역에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족은, 한반도는 수천 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러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극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일본? 아니, 우리 한반도에 투입된다고 볼 때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는 한반도 면적의 78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덩이 165배입니다. 여러분, 40평짜리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옆에 165배나 된 큰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조망권 뺏기죠. 일조권 뺏기죠. 비 오면 글로 다 쏟아지죠. 바람 불면 휘몰이 치죠. 우리는 러시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한반도 면적의 44배 땅덩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의 100배입니다. 인구는 15억이라고 합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하고는 6.5km가 우리가 국경이 접해 있고 중국과는 134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푸틴에게 물어보십시오. 북한 땅이 누구 땅이냐?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북한 땅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앞마당이라고, 앞마당. 러시아는 그동안 얼지 않은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자기 진출로로 생각하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가 무력 공산화된다고 할 때 부동항을 갖는 한반도의 위치에 서고 싶었겠죠. 중국의 시진핑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북한 땅이 누구 땅이냐고.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작은 집이라 그럽니다. 작은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러시아, 중국은 자기 앞마당이 점령당하고 작은 집이 점령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무력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무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륙에 붙어있는 러시아와 중국 말고 해양,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과 일본. 미국은 한반도 면적의 43배입니다. 대한민국의 땅덩이의 98.3배입니다. 인구는 3억이죠. 세계 최대 경제대국, 군사 강국입니다. 그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 났을 때 미국에 의해서 유엔군을 끌고 온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동맹국가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지만 미국은 일본을 다독이면서 동북아시아 전략, 세계 전략을 쓰는데 파트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삼국관계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과 우리하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친구는 친구가 아니냐, 일본과 손잡아라 하는 것이 끈질긴 미국의 요구사원 앞에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미국이 자유진영 국가를 이끌고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 소련이 산하에 있는 국가들을 이끌고 패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를 우리가 이온화 시대라고 그러죠. 두 이자 으뜸원자를 써서. 그때는 미국이냐 소련이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것 가지고 세계가 양분되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잖아요. 미국과 소련과의 패권 다툼 속에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왜? 비동맹 국가들을 이끌고. 유엔에 가면은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가 40개국이고 소련을 지지해주는 국가가 약 30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지지해주는 비동맹 국가는 약 80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표로 대결하면은 중국의 지지 세력이 제일 강하잖아요. 우뚝 서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이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고 들어왔죠. 유엔에 끌고 들어왔죠. 그때만 해도 중국의 힘이 약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중국은 거대한 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이 되면은 중국이 일본의 GDP를 따라잡고 미국 다음에 가는 세컨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더니 정말로 2010년에 일본의 GDP를 따라줘 중국이 제2 세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2035년도가 되면은 그 중국이 성장의 속도를 높여서 미국을 제끼고 세계 퍼스트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노벨 경제학자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초긴장 상태죠. 우리가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겨? 세계 1위 자리를 뺏겨?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미국은 역대 정부들이 중국에 나를 세우고 중국과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중국을 방치할 경우에 중국은 2035년이 아니라 10년을 앞당겨서 2025년도가 되면은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을 견제하자라면 안 된다는 이 학자들의 이 얘기에, 군사 전문가 외교관들의 이 얘기에 미국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나 어디를 가보십시오. 거의 생필품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의 제품을 못 들어오게 하면 중국도 타격을 입죠. 그런데 알다시피 1차 산업은 농수산업, 2차 산업은 제조, 3차 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2차 상품인 중국의 제품을 가져와서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에서 이걸 막아버리면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미국 경제가 죽어버립니다. 미국이 만들어서 세계에 팔 수 있는 제품은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특수 제품입니다. 금융 상품입니다.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주민이나 세계 사람이 쓰는 상품의 대부분은 중국이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높이면서 25%까지 높여가지고라도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을 막겠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으름장 올라왔습니까? 결국 실천을 못했죠. 그게 중국이 좋다. 그럼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온 제품 막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제조 상품 때문에 고난, 공경을 겪었는데 지금 미국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 5G 제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IoT 상품, AI 상품, 그 다음에 BT 산업, NT 산업, ST 산업, 이 모든 산업에 들어가야 할 반도체, 특히나 5G 기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생산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삼성이고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긴장할 필요가 없겠죠. 동맹국가요. 미국의 파트너십이니까. 그러나 중국이 5G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시장을 점령해 간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5G 제품 받아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LG유에서는 화웨이의 5G 기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KT나 SK는 삼성의 5G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G 기술을 미국이 이용하려고 하고 일본이,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중국 5G 기술을 쓰지 마라. 만일에 중국의 5G 기술을 쓰는 순간 너희들의 모든 최고급의 비밀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쓰지 마라. 그래, 일본도 중국 제품 안 쓰겠다. 영국도 쓰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왜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상품들이 외국에 수출되어야만 고용 유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한국 경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 2018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리 한국 상품이 수출하는데 26%가 중국 시장에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 5.2%가 홍콩에 팔리는 거예요. 합치해 보니까 31.2%가 중국과 홍콩에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 홍콩이 31.2%를 수입, 우리가 거기에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미국에는 그동안에 교역이 이루어진 뒤에 통계를 보니까 11%예요. 일본과 수출한 것을 쭉 보니까 6.2%예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한 걸 보니까 17.2%밖에 안 돼요. 그러면 31.2%를 포기할 수 있느냐? 기업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미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업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동북아시아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주에 배치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잉 반응을 보였잖아. 우리 한국 상품을 그렇게 수입해 가면서 한국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는데, 미국의 앞제비가 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한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서 되겠느냐고 당장 우리에게 보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 1, 2, 3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 수요가 많으니까 1, 2, 3 공장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4, 5 공장을 지어주시오. 그래서 정몽구 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가서 커팅해가지고 4, 5 공장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보복 경제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1, 2, 3 공장에 나온 제품도 안 팔려버려요. 이 4, 5 공장 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가 있는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품은 쌓여가지고 안 팔리고 야적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에 어떻게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롯데마트가, 롯데호텔이, 백화점이 120여 개가 들어갔다가 전부 문 닫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삼성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의해서 14억 내지 15억을 상대로 한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GDP도 올라가지 않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은 2019년, 2020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선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 위대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정말 눈부신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 국가의 실적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외교 전략을 각오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평양까지 가서 환영대회까지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가 기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배고프고 군부 독재에 짓밟히고 눌려있는 그들은 얼마나 자유 대한민국이 그립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북한도 기대했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CB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이 유엔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물리적 제재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는 한국과 가까워지고 미국 정부와 가까워지면은 뭔가 북한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겠지 하고 김정은도 기대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핵시설을 폐기하는 모양도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보였지만 완전한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폐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리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죠. 김정은 빨리 포기해라. 완전히 핵 포기해라. 우리 요구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왜? 잘못하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우리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얻어맞고 우리 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게 해다오. 유엔을 믿을 수 있게 해다오. 우리의 제재를 풀어다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죠. 먼저 북한이 핵 폐기해라. 아니다. 제재를 먼저 풀어라.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이제 북한에서는요, 빨가벗고 무조건 손들고 나와서 백기투항하겠다. 이렇게 나와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북한의 지도층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으로 무장해가지고 남한을 겁박하고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미국의 강경 보수 세력들은 북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시대는 볼턴이었죠. 근데 바이든 시대에 와가지고도 미국이 북한이 계속 핵을 가지고 동맹국가들 위협하는 모양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 대 정치인, 외교인 대 외계인의 외교적 능력으로서만큼은 대단히 풀기 어렵다.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 폐기해야 되냐 미국이 폐기해야 되느냐, 이 가운데 끼어 있는데 강자의 논리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 핵 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극한 대결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한반도에 전쟁 벌어지면요, 남북 간에만 피해가 오는 거겠습니까? 인류가 원치 않는 강대국가의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미군이 처음으로 핵탄두 던진 이후에 인류 역사 한 번도 핵을 가지고 전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반도에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남북한이 망하는 건 물론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강대국도 무슨 핵전쟁에 말려 들어와서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1,500개 핵탄두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5,66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비핵화지대를 미국이 강요했기 때문에 지금 2,000개 정도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핵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반도에 핵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북한 때린다? 러시아, 중국이 남쪽 때린다? 그러면 한반도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군사 외교 전략이 좀 더 차원 높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외교 전술이 필요하죠. 미국이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휩쓸면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불만할 게 아니라 미국도 21세기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야죠. 5G 기술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술을 개발해야죠. 무기를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던 이 영향력을 좀 더 21세기에 맞게끔 빨리 국력을 다시 바꿔서 일자리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기술 개발해 가지고 바이 아메리카, 포스트 아메리카 이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미국이 전략을 바꾸면서 러시아, 중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동맹국가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삼각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왜 일본과 싸우고 싶겠습니까? 일본과 왜 각을 두고 싶겠습니까? 역사 문제를 한마디만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 각을 지고 오래 가가지고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손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I am sorry 다시 한 번만 강하게 해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옹졸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를 포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게 미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일본과 손잡아라 할 게 아니라 일본에다가 I am sorry 한마디 좀 하면서 고통받고 괴로웠던 한국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라고 미국이 과감하게 일본에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러시아가 겁납니까? 중국이 겁납니까? 여러분, 미국의 힘을 대항할 세계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일본의 노벨 경제학자가 25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은 이제 21세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일본의 기술, 한국의 21세기의 선도적 기업, 이게 손만 잡으면 러시아, 중국, 유럽 어느 나라도 한미일 이 동맹 국가에게 견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좀 더 유연한 고도의 외교 전략을 써서 중국과 손을 잡고 다시 태평양의 새로운 기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불안에 못 견디겠어요. 남중국해에서, 대만 앞바다에서, 아니면 쌩까고 열도 앞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이 충돌 직전에 부딪힌다는 기사 읽을 때마다 중국과 미국의 각축전이 아니라 그 피해가 한반도의 고스란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좌불안석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 북한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도 핵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겠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핵우산 정책으로 일본을 막아줄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우리가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핵 개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북한에 그런 전술을 쓰게 해줘야 됩니다. 북한 어설프게 핵무기 가지고 쓰지도 못한 것 때문에 경제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지 말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적 요소가 되지 말고 핵 폐기해. 내가 지켜줄게. 우리 중국이 있으니까 만일에 유사시 북한이 위협을 하면 우리 중국이 깊이 개입할게. 그러니까 너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 들어주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 이렇게만 중국이 할 수 있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성큼 앞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자료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수출 6위입니다. 자,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6위입니다. 세계에서 달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3조억 달러 그러더니 지금은 4조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3,8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더니 한 4천억 달러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세계 6위입니다. 자, 세계에서 수출 9위 국가입니다. 수출입. 그 다음 우리가 GDP가 세계에서 11번째입니다. 놀라운 나라 아닙니까? 231개 나라 가운데서 유엔에 가입된 192개 국가 가운데서 6위, 9위, 6위, 11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보고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화를 왜 요구하고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빛입니다. 근데 빛 말고 그늘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갈등 요인이 존재합니다. 보수와 진보 갈라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론이 지금 소비되고 있습니까? 국가적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못 사는 저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자살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 6위 국가고 GDP는 세계 9위 국가인데 우리가 수출입은 9위 국가인데 GDP는 11위 국가인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저출산이 1위입니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0.14에서 0.9% 그러더니 지금 0.8%로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만나면은 둘을 낳아야 똔똔이가 되는데 0.8% 떨어졌다는 건 하나도 안 난다. 이게. 인구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혼율은 세계에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끄떡만 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 잠자리가 안 맞다. 너 투자해가지고 손실 받지 않느냐? 나는 너의 매너가 싫다. 비전이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끄떡만 하면 갈라져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과 동시에 청년 실업률이 지금 높습니다. 60대 이상은요, 일자리가 많아요. 정부에서 만들어준 일자리, 길 청소한다거나 경비를 쓴다거나 굳은 일 같은 거 해가지고라도 적은 보수라도 받으면서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지금 야당 정부가 여당이 되었을 때? 어림도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북한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고난의 행군 정도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북한은 지금 걸린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없는데 왜 백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북한은 발표하지 않는
어두움의 국가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 한국의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통일 안 돼도 돼요. 평화가 정착만 될 수 있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이 제재를 풀고 우리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7천조에서 8천조에 해당하는 천연자원 이것과 접목만 된다면 남북경제는 삽니다. 5030이 되는 게 아니야. 5천만 인구가 3만 불 이상 이룬 나라가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남북이 만일에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교류와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G5 안에 그냥 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소 국가가 되어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생각해야 됩니다. 3대 세습 정권 가지고 국민을 고난에 몰면서 공포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빨리 한국과 교류를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이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공동으로 북한에다가 신뢰를 줘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한국은 우리 북쪽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외교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국제사회로 우리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북한은 삽니다. 제가 개성공단에서 상품을 생산했던 공단 입주자 회장을 만나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입주자 회장이 한 말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마이크로네시아에 다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상품을 생산했지만 북한만큼 농동 생산력이 강한 나라가 없다. 양질의 노동력이 없더라. 개성에서 제품 딱 생산하면 바로 인천항으로 아무 제재 없이 교통 책제도 없이 수출선에 바로 실을 수가 있더라. 북한도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북한은 과거 잊어버리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라진 삼봉지구에 러시아의 함대가 들어와서 극동기지를 만들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역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빨리 북한이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 교류만 이루어지면,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북한의 엄청난 천연자원이 북한의 부가 됩니다. 무안광산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의 한 톤에 65달러, 70달러에 팔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서,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호주에서 165달러에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산 철광석이, 모르데니, 흰도류가 우리 남쪽으로 오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북한은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사는 겁니다. 자, 자살률 떨어집니다. 일거리가 있고 재미가 나는데 누가 자살합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고 삶의 의욕을 갖게 하려면은 일본, 미국, 유럽의 꿈을 가질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남북관계 개선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율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남남 북열화 있지 않습니까? 북조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이 북한의 여성과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면서 자식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한반도 금수강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위정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새로워지겠지. 저 정권이 바뀌면 새로워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정권 교체 때마다 두근거리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기대를 했는데 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쌈박질만 합니까?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짓밟고 소수 논리를 악만 쓰면서 왜 우리는 결사투쟁만 해야 됩니까? 비전 있는 한반도,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동서가 손잡고 여야가 손잡고 한반도의 분단, 위기 상황을 우리 화합과 통일의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끌어들이고 미국 끌어들이고 러시아, 중국 끌어들여서 한반도가 영원한 평화의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위스가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세 평화국이 되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어느 나라도 감히 한반도를 자기 것이라고 손질하고 자기 영향권 내두려고 하는 한반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반도의 상황을 만들어가야 그들도 우리 한반도를 쉽게 농락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할 겁니다. 어찌 북한이 러시아의 작은 집이고 앞마당이게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본의 교두보가 되고 미국의 전략적 전진기지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가 내부로 결속해가지고 북한을 끌어오는 21세기의 새로운 한반도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메이어 다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모사드라고 있잖아요. 정보기관. 10년 동안 모사드에 국장을 지낸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자기 자신들이 살고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거리다. 그러니 북한이 강경한 위치로 몰고 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어떤 돌팔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북한을 매겨 살리면서 북한은 희망을 주는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석학이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엎어놓고 봐라. 어찌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 국가냐. 지도를 거꾸로 엎어놓고 보니까 한국 앞에는 아무도 없다. 태평양밖에 없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인데 한국이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 머리와 같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은 뒤에 몸뚱이나 꼬리와 같이 달려있다. 한반도가 러시아, 중국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반도에 매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되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고로 한반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가 아탈리의 말처럼, 짐 로저스의 말처럼, 짐 로저스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조짐만 보이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북한에 투입해가지고 한반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하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를 흥분시키면서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실망을 줬지만 오늘의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시대가 아니고 바이든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정부가 고도 외교력을 동원해가지고 북한을 설득시키고 중국을 설득시켜서 중국과 북한이 초강수를 두고 핵을 기반으로 해서 도전하는 그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전술을 쓸 수 있도록 미국이 대외 정책을 썼으면 좋겠고 우리와의 공조가 이루어져서 한미일 삼각 공동체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한을 놓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을 떨어뜨려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응원하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